이번 이야기는 실화 일본 호텔에서의 끔찍한 심령 형사. 저는 현재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 여름이기도 하고 공포 주제로 이야기가 많이 올라온 듯해서 저도 제가 경험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일본은 섬나라라 그런지 확실히 계단도 많고 심령 형성도 잦다고 하네요. 원래 섬으로 된 나라는 주변이 온통 물이라 음기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같은 섬나라에는 귀신들이 많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국도 그렇고요. 아무튼 지금부터 쓸 본인의 경험담은 한치의 보탬도 없이 있었던 사실 그대로 전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편의상 경험담은 경어체를 생략합니다. 이 경험담은 지금으로부터 딱 2001년 여름에 있었던 일이다. 당시 20살이었던 내가 일본으로 가게 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무렵 여름이 되고 다니던 학교가 방학이 되었다. 알바도 해볼 생각에 어디 좋은 자리 없나 하고 알아보던 중 아는 지인의 소개로 후쿠오카 쪽 호텔에서 한 달만 일해줄 수 없냐는 헬프가 들어왔다. 아니 무슨 오사카도 아니고 미친 후쿠오카요! 솔직히 준내 멀었지만 고심 끝에 가기로 결심했다. 본인은 동경 거주 중이다. 참고로 동경에서 후쿠오카까지의 거리는 서울 가는 것보다 멉니다. 젊을 때니 여러 군데 돌아다녀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고 이런저런 경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사실 당시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머리도 식힐까. 아무튼 연락도 받고 부랴부랴 간단히 짐을 챙기고 목적지로 향하게 되었다. 무슨 혼자 여행 가는 기분이 들어 약간 들떠있었던 내 자신에게 지금 미안한 마음만 들 뿐이었다. 후쿠오카에는 후쿠오카시와 후쿠오카현이 있는데 일단은 후쿠오카시에 도착하게 되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후쿠오카 근처에 있는 미야와카시 라는 곳이었는데 내가 사는 동경과는 좀 다른 느낌이었다. 아무튼 그렇게 목적지로 향하고 일할 곳은 후쿠오카 중심지 쪽이 아니라 소개인 아저씨의 말에 솔직히 약간 풀이 죽었다. 그렇게 나는 후쿠오카에 약속한 소개인 일본의 아저씨와 역쪽에서 만난 후 아저씨의 차를 타고 미야와카시에 있는 호텔로 향하게 되었다. 차를 타고 향하던 도중 아저씨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다. 대화는 대충 생각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 일본의 오니 어때? 한국이랑 많이 다르지? 아니요, 크게 다를 건 없고 나름대로 괜찮네요. 비슷한 점도 있고 일본 특유의 느낌도 있고 마음에 들어요. 그래, 아저씨도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말이다. 여긴 도쿄랑은 다르게 너무 시골이라 너같이 젊은 애들이 많이 불편하겠지, 안 그래? 아니에요, 전 시골도 좋아해요. 여기 와서 관광지는 별로 안 가봤지? 네, 도쿄 외엔 유명한 데 있는데 한번 가볼래? 물론 대화는 일본어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그냥 말 그대로 단순히 유명한 관광지, 자연 휴양림 같은 곳에 데려가는 건 줄 알았습니다. 속으론 귀찮은데 라고 생각하며 나는 문제의 장소로 아저씨와 둘이서 차를 타고 이동했다. 한 40분쯤 이동했을까. 웬 터널이 하나 나오더라. 이상하게 그 터널 부근에 왔을 때는 우리 둘 다 고요한 정적이 새어나왔다. 기분도 약간 찝찝했고 그냥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다. 좀 졸리기도 하고 아무튼 빨리 어딘가에 내려서 좀 쉬고 싶었다. 대충 그때 생각으론 그랬다. 터널 나온 후 아저씨의 얼굴 보니 아저씨도 좀 피곤한 표정이었다. 아무튼 그렇게 말도 없이 우리는 호텔에 도착을 했다. 호텔은 생각보다 컸다. 그냥 이름 없는 작은 호텔일 거라 생각했는데 꽤 깨끗하고 컸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기모노 입은 여자애들도 있었는데 도시 여자는 다른 묘하게 청순한 매력이 있었다. 피곤했던 찰나 같은 또래 여자아이를 보고 피곤이 좀 가시는 듯 하기도 했다. 아무튼 도착 후 앞으로 한 달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대해 간단히 숙지를 받은 후 그날 하루는 호텔방에서 하루 묵기로 했다. 아니, 앞으로 한 달간 묵을 방이었다. 일단 그날 하루는 짐을 풀고 방에서 혼자 TV를 보다가 피곤에 썰려 잠이 들어버렸다. 사건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갑자기 온몸이 스르르 풀리기 시작하더니 가위에 눌리기 시작하는 그 기분 아시려나? 그런데 가위는 전에도 몇 번 눌려봐서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 가해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갑자기 와 같은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소름이 돋더니 낮인데 갑자기 방 안이 새까맣게 변하더라. 글쎄는 지금도 소름이 끼친다. 그때 갑자기 아까 그 소리가 템포가 빨라진다 할까. 그 기라는 소리가 계속 빨라져왔고 그 템포에 맞춰서 내가 누워있던 정면에 있던 거울만 어둠 속에서 점점 하얗게 보이던 거라. 뭔지 이해가 가시려나. 템포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거울이 점점 빠르게 하얗게 변하네. 참고로 본인은 그날 이후로 방 안에 거울 들여놓기 싫어한다. 여기서 진짜 하이라이트. 갑자기 거울 속에 새까만 사람이 한 명 보이는 거라.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하나. 흰 우유에 까만 잉크가 번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본인은 그때 진짜 오줌통 다 지를 뻔했다.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고 하는데 닥치고 난 귀신이 킹왕짱으로 무섭단 걸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 그런데 거울 속 그분이 그냥 외모 때문인지 느낌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자도 아니신 것 같고 남자도 아니신 것 같은, 여자이시기도 하고 남자이시기도 한 그런 느낌이었다. 더 웃긴 건 거울이 꽤나 멀리 있는데 그 거울 속 사람의 얼굴이 마치 가까이에 있는 것 같이 뚜렷이 보였다는 거다. 이걸 또 설명하기 애매한데 얼굴이 가까이 왔다는 게 아니라 마치 내 시력이 갑자기 주낸 좋아져서 뚜렷하게 보이는 느낌. 아무튼 실생활에선 절대 잊을 수 없는 생각, 잊을 수 없는 감각이었는데 그 깜둥이 귀신 얼굴이 진짜 기억나는 대로 그려봤다. 깜놀 조심. 기억나는 대로 그려보자면 대략 이런 식? 눈이 무서워 화산 분화와 같이 생겼는데 눈 아래 있는 곳에 눈가리가 없고 그냥 까맣게 파여있는 느낌. 진짜 막 기분 더럽게 생긴.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난 그냥 그대로 저 세상으로 가는 줄 알았다. 그때부터 얼굴이 계속 선명하게 보이면서 확대됐는데 입에는 점점 미소가 번져가는 듯이 보였다. 이렇게 이빨이 진짜 그림대로 누랬는데 뭐랄까 일본식 전통 가면에 등장하는 하얀 얼굴 가면이랑 비슷한 느낌이었다. 그렇게 진짜 죽을 둥 살 둥 발버둥 치다가 갑자기 전화발이 마치 마술처럼 가위에 확 풀렸다. 진짜 그때 전화를 매너 모드로 안 해둔 걸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아직까지 잘 때는 꼭 전화를 매너 모드 풀고 자는 습관이 생겼다. 아저씨에게서 전화를 했다. 아저씨에게서 전화였다. 방문 두드려 대답이 없길래 전화를 걸었단다. 한 10분 정도 잔 것 같은데 벌써 저녁 6시였다. 호텔 직원들은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제 시간에 맞춰 먹지 않으면 문을 닫아 먹을 수 없으니 저녁 먹고 자란다. 그래서 얼른 그 방을 나와 직원 식당으로 갔다. 식당은 군대식 짬이랑 비슷해서 배식되어지는 음식으로 식판에 직접 퍼서 먹는 식이었다. 지금 기억으로는 별로 맛있지는 않았던. 아무튼 방금 있었던 기분 나쁜 기억 때문에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고픈데 곁에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도쿄로 미친듯이 돌아가고 싶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식사를 마치고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어 잠시 이야기 좀 하자고 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팍 하고 생각난 것이, 여기 와서 관광지는 별로 안 가봤지? 네, 도쿄엔. 그래, 유명한 데 있는데 한번 가볼래? 라는 낮에 있었던 대화 내용이었다. 아까 낮에 유명한 관광지에 데려간다는 건 그냥 잊으신 거냐고 물어보니 헤헤, 아까 갔잖아! 예?
어딜요? 기억이 없는데? 이누나키 터널이라고 안 들어봤나? 이누나키 터널이요? 그래! 일본에서 꽤 유명한 심령 스포트인데 모르나 보구나. 심령 스포트요? 아, 터널이었구나. 아저씨가 아무 말도 안 해주셔서 몰랐죠. 너 터널 들어가기 전부터 잠에 꼬라서 떨어졌잖니. 에? 잤다니? 난 터널 입구부터 출구까지 쭉 깨어있었는데 무표정의 아저씨 얼굴까지 봤는데 무슨 소리인지 나는 자는 걸 확인이나 하고 말하는 거지. 그냥 거짓말 하는 거지. 그건 아직까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보자. 아까 갔던 곳이 유명 심령 스포트라며 아까 내가 가해 눌린 건 다 그 터널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확실하지 않지만 아무튼 그날은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방에 불이랑 불은 다 켜고 TV까지 켜놓은 채 이불을 뒤집어쓰고 아침에 오기만 기다렸다. 원래 본인이 겁이 많은 타입은 아닌데 그때 이상하게 기분이 역 같았다. 아무튼 그렇게 일을 하며 날짜가 하루 이틀 지났다. 그 후로 가해는 눌리지 않았다. 그냥 그날은 먼 길 오느라 피곤해서 가해에 눌린 거겠지 하고 잊으려고 했다. 그런데 씨발 한 3주쯤 된다.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서 뜨거운 물을 욕조에 받고 몸을 눕혔다. 조용한 음악을 틀어두고 술 한 병 사서 혼자 욕조에 들어가 한잔하며 온천 기분을 대리만족하며 눈을 감았는데 너무 피곤했는지 조금씩 잠이 들려는 거다. 진짜 기분이 좋아서 얼굴만 쓱 내미채 눈을 반쯤 감는데 갑자기 첫날 가해에 눌린 느낌이 또 씨발 진짜 그 얼굴 또 보기 싫었다. 진짜 기기기 그 소리가 들리면서 이번에 듣고 있던 음악이 뭐랄까 점점 더 크게 들리는데 스피커가 크게 울려서 크게 들린 느낌이 아니라 귀에 점점 확대되는 느낌. 근데 그냥 음악이 들리는 거면 상관없는데 음악 소리가 변하면서 알 수 없는 웅얼거림이 들리는 거였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일본어로 들렸는데 마치 주 이치니 카부타. 그냥 발음대로 해석하자면 10일에 겹쳤다. 10일에 뒤집어 썼다. 카부타는 겹치다와 뒤집어 쓴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알 수도 없다. 아무튼 막 저런 개 의미도 알 수 없는 씹지랄 소리를 내면서 점점 소리가 커져갔다. 뭘 10일을 놔두고 어쩌라고. 그 소리가 들리면서 갑자기 첫날과는 다르게 기기기 소리가 갑자기 뚝뚝 끊기면서 템포가 느려지는 거다. 그러더니 내가 그때 얼굴을 욕실 천장으로 향한 상태로 가해가 눌렸는데 천장에 그 거울 속 시반바가 얼굴만 동동 떠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게다가 기기 소리에 맞춰 각기처럼 각도가 바뀌어갔다. 으아! 진짜 소리도 못 지르고 그땐 다 때려치고 집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지금이야 이렇게 여롭게 그림 부연 설명에 그냥 우는 형식의 이모티콘으로 재미나게 글을 쓰고 있지만 그땐 진짜 심각했다. 나 진짜 이걸 언젠가 내 쌍에 써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처음 써본다. 친구에게도 얘기한 적 없다. 너무 무서워서. 아무튼 그 상태로 또다시 가해 풀렸는데 이번엔 진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아저씨한테로 가서 저 방에 뭐가 있는 거 아니냐고 방 좀 바꿔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저씨는 다른 방은 지금 성수기라 다 찼다고 줄 수 있는 방이 없다고 했다. 방에 뭐 있는 것도 아니냐고 그것만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절대로 얘기를 안 해주더라. 그냥 내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그런데 진짜 기분 탓이 아니라 거긴 뭐가 있었다. 근데 진짜 내가 잘못했다고 귀신이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싫어하는 건가 하고도 생각해봤다. 나 일 열심히 했는데
아 진짜 방 바꾸고 싶었지만 이미 날짜도 3주나 지나고 앞으로 일주일 조금만 더 하면 집에 가겠다 싶어서 그날 이후로도 무서웠지만 그냥 닥치고 그 방을 썼다. 최대한 방에 있을 때는 TV도 보지 않지만 TV를 켜두고 방을 최대한 밝은 느낌의 저녁 시간에 꼬마 애들 애니메이션, 당시 아마 포켓몬스터였나 그랬음. 그걸 틀어두고 좀 저녁이 되면 버라이터 쇼나 개그 프로를 틀어곤 했다. 아무튼 그렇게 덜덜덜 떨면서 그 의문의 귀신과의 만남은 욕실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다. 약속대로 한 달이 지나고 일당을 받은 다음 나는 준비됐다는 듯이 얼른 짐을 싸고 집으로 떠날 채비를 했다. 마지막에 나 집으로 간다고 수고했다고 아침에 직원들끼리 모여 식사를 했는데 처음 온 날 봤던 김원호의 귀여운 소녀가 옆에 앉아있던 것이다. 그 아이를 보곤 괜히 집에 가는 게 안타까워졌다. 아, 좀 더 친해졌으면 좋았건만.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이 내가 한국인이며 도시인 동경에 왔다는 사실을 듣고 한국인 내게 일본 사람들이 도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다. 도쿄는 어때? 진짜 사람 많다며? 다들 멋쟁이지? 아, 가보고 싶다. 그런 순진한 모습을 보면 난 도쿄에 대해서 별거 없다며 거드름까지 피웠다. 그런데 갑자기 오카미 마마님께서 진짜 무슨 드라마나 만화에서 나오는 캐릭터 같은 이미지였는데, 뭐랄까 차가울 것 같으면 사람을 대할 때 자신을 아래로 두듯한 이미지. 사실 나한테 도쿄 이야기를 물어보니 직원들이 하나하나 질문을 할 때 그 오카미님만 내게 아무 관심 없었다. 기모노 입은 차림으로 그냥 조용히 식사하시면서 우리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토시애한테 무슨 관심이 그리 많은 게야! 모두 조용히 하고 식사나 해라! 괜시리 내 얼굴이 다 붉어지더라. 다들 조용해졌다. 에이, 오늘부로 집에 가는데 뭐 하고 그냥 얼른 밥 먹고 집에 갈 생각뿐이었다. 그리고 밥을 먹고 차를 기다리는데 또래 여자애들 오더니 나더러 그 방에 묵었냐고 묻는 거였다. 어? 혹시 뭔가 알고 있냐고. 알고 있는 거 있으면 좀 가르쳐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거기 옛날에 이거 호텔 관리하는 야쿠자가 자기 애인이랑 같이 놀러 왔는데 그 야쿠자가 여자를 죽이고 그 방에 몸을 다 분해해서 여행용 가방에 넣고 도망갔다고 한다. 거의 10년이 넘은 사건인데 그 후 그 방에 묵은 손님들이 항상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직원용 방으로 비워둔 방이라고 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쫘르륵 돋는데 내가 본 그 귀신이 그럼 야쿠자의 애인이었던 건지 확실치는 않지만 아무튼 그 방에 무슨 일이 있었던 사실은 확실해졌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방에 이곳 직원들도 몇몇 묵었는데 아무 일 없이 그냥 잘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저 한 명이 방에서 발작을 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냥 그 호텔을 그만뒀다고 한다. 아무튼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 아이들에게 절대 그 방을 묵지 말라고, 나 2번이나 봤다고 절대 묵지 말라고 신신당부까지 하고 호텔을 떠난다. 그리고 다시 후쿠오카 시내로 향하는데 아저씨 차를 타고 올 때 지나왔던 그 이누나키 터널을 지나오는데 또 막 기분이 이상한 거다. 그냥 막 답답한 기분 탓인 것 같기도 했고 아무튼 그냥 그 당시 미야와카시의 기억이 너무나도 못 같아서 지금도 미야와카시 다시 가라고 하면 가기 싫을 것 같다. 참고로 위에 2번이나 지나왔던 이누나키 터널 뭐가 그리 유명한가 하고 도쿄에서 와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진짜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심령 스포트였다. 이건 들은 이야기지만 이누나키 터널에선 상당수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 젊은 양아치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터널에서 사람을 산채로 가솔린에 데워 죽인 사건도 있었고 2000년에는 사체 유기 사건, 그 외에도 다수의 교통사고로 유명한 지역이라고 한다. 아저씨 왜 이딴 데를 데려간 건지. 아무튼 이 이누나키 터널은 여러가지 사건 사고로 정부에서 폐쇄시켜버리고 현재는 신 이누나키 터널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내가 지나갔던 터널도 신 이누나키였다. 그 이누나키 터널은 입구 쪽이 아예 콘크리트 바위로 봉쇄된 상태이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누군가의 이상한 낙서들로 가득 차있다. 이곳에서 밤에 울음소리나 비명소리를 들은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하며 심령방송 취재인들도 이곳을 대표적으로 자주 찾곤 한다. 아무튼 난 2번이나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무서운 추억의 장소였다. 그 기억만 뺀다면 정말 사람들도 모두 좋고 너무 즐거운 여름이었던 것 같다.
이후로도 나는 가끔씩 저 의문의 귀신을 꿈속에서 만나곤 한다. 남자가 귀신 무서워하면 안 되는데 아직까지도 꿈에 나타나는 거 보면 아직도 나한테 붙은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삶에 큰 지장은 없으니 그러려니 하며 살아가고 있다. 참, 한 가지. 이누아키 터널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한국말로 들린다는 소문이 많다고 한다. 예전 일제시대 때 강제로 잡혀온 한국인들이 당시 이누아키 터널에서 자살했다는 역사적인 기록도 있다고 한다. 출처, 판의 영원한 여행자님의 이야기입니다.